요즘 제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명분과 실리가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제 타격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실리는 전쟁으로 챙길 수 있어도 명분이 없으면 전쟁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리를 챙길 수 있을 때 명분이 없으면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을 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실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명분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서 남한은 물론 미국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가장 큰 눈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그 가시가 미국을 더 깊숙이 찌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김정남을 김정은이가 암살했죠. 암살을 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탄두에다가 실어서, 미사일 탄두에다가 실어서 발사를 한다. 그걸 이제 한 방이라도 못 막는다. 여러 발을 막 발사하고 이동식 발사에도 발사하고 그러면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한 발이라도 못 막아서 우리나라 서울 혹은 일본 도쿄 이런 데 떨어진다. 미국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국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미워합니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으면 무조건 이것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여기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걸 만천하에 광고해 놨는데 미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없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 외에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제 타격할 수밖에 없죠. 어제 틸러스 미국 국무장관이 일본 외상과 회담을 한 후에 발표했죠. 미국의 지난 20년 동안 북한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할 때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0년간 노력한 것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 똑같은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자들 이렇게 논평하는 걸 보면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은 새로운 정치적인 해결책 또는 경제적인 압박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을 선제 타격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누구의 이제 분석이 맞는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분석이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경우에 얻을 실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요, 실리가 없으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는데 뭔 전쟁을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가 출신 대통령은 이익이 없는 장사는 안 하죠.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책을 해온 거 보면 전부 다 사업적으로 다 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이익을 만들어내죠. 그냥 하는 거 보면 그러세요. 미국에 공장 안 세우면 그리고 멕시코에 공장 세워가지고 들어오면 관세를 30-40% 물려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익이 돼야지 움직이는 것이 사업가죠. 미국이 이제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면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참 천우신조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익이 충분히, 실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을 제압해버리면 중국의 힘이 그만큼 약화되기 때문에 미국에 큰 이익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죠. 세계의 경찰 국가를 맡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상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경제 성장이 돼가지고 지금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또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꺾는 것이 제일 목표죠. 중국을 꺾는 것이 제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면 꺾을까? 그것이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이 중국을 꺾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꺾일 조짐이 보이거든. 그건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 체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계획 경제를 하는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중국 지방정부의 빚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빚더미에 지금 올라가 있고 미국이 약간만 건드려도 이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북한이 그냥 살아난다면 그 북한에는 이제 지화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아주 값싼 노동력이 있으니까 북한이 중국에게 그 지화자원 이걸 좋은 것을 막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다시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최소한 북한의 정권을 교체해서 미국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가 왔다고 지금 미국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제압해 버리면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힘을 합쳐서 통일된 한국과 일본과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을 제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제 타격을 해서 북한을 제압해 버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북한을 제압을 하면 선제 타격해서 제압해 버리면은 이제 남은 상대 껄끄러운 상대는 이제 중동의 IS가 남아 있습니다. IS가 이제 석유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힘이 많이 약화됐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이걸 이제 제압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번에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멸망시킬 그런 준비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해서 한국을 통일한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북한이 완전히 한국 편 되게 만들어서 준통일한국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또 광물 자원 이런 것 다 이용해서 한국이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럼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은 미국에 물건을 많이 사줄 힘이 생기니까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거죠. 일본이 이번에 미국에 물건 많이 사줬거든요. 또 공장을 많이 짓는다고 하기도 하고 무기도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아가지고 아베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별장에 초청해서 아주 성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익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또 기분이 좋죠.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을 해서 북한을 제압해버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때가 왔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속담을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기대하라. 그러나 최악을 대비하라.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보수파에게 최선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입니다. 선제 타격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북한 문제 풀리죠. 종북 문제, 국회 문제, 검찰 문제, 전교조 문제, 헌법재판소 문제, 민노총, 국정교과서
다 풀립니다. 다 풀립니다. 북한이 완전히 미국에 제압당하고 멸망을 하거나 정권이 완전히 한국 편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황교안 2017년이라는 책을 쓴 김용삼 기자가 말했습니다. 황교안 씨는 대선에 출마할 때 국회의원들을 100명으로 줄인다고 공약을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소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면 국가적인 낭비도 막고 또 국회의원들이 100명을 제대로만 뽑으면 나라도 얼마든지 잘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국회가 없어져야 가능한 거죠. 이 현재 국회가 없어지는 것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불가능이죠. 그 이전엔. 선제 타격하면 계엄령이 발동되면 모든 기능이 다 올스톱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제 타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제 타격이 최선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되죠. 최악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탄핵 심판 때 최악을 대비하지 않아가지고 3명의 아까운 애국 열사가 희생을 당하고 수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최악을 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 각하되거나 인용될 줄로 생각을 했지. 각하되거나 기각될 줄로 생각하지. 그렇게 8대0으로 인용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대비를 안 하다가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최악은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죠. 최악이죠. 그럼 우리는 최악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비를. 굉장히 불리한 싸움인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인데 그러나 우리가 안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후에 또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똘똘 뭉쳐서 대선을 대비해야 됩니다. 싸우는 데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죠. 싸우는 데까지 싸워야. 진인사 대천명.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